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거는 Iterative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for Autonomous Driving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 시작에 앞서 저번에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지 그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걸 먼저 좀 서머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 발표는 저한테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DQN을 적용을 하면서 요 밑에 그림처럼 Q 테이블 또는 딥러닝을 이용한 Q 밸류 펑션이라는 놈을 놔두고 얘를 잘 학습을 시켰을 R 프레임워크로 잘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 이게 디시전 트리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현실에 이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잘 푸는데 파셜리 옵저버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스테이트랑 그러니까 관측 센서 정보로부터 현재 스테이트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1대1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파셜리 옵저버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요 문제라는 거, 그리고 요 문제로는 DQN으로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풀려고 하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리커런트 큐러닝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별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한 줄만 있던 DQN의 그 CNN 네트워크 끝에 LSTM, 즉 RNN, 리커런트 프로퍼티를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임 t에서 하나의 옵저베이션으로 정보를 추측을 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은 리커런시 프로퍼티를 엮어서 타임 몇 개 전에 있는 정보로부터 이거를 인포메이션을 인테그레이션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RNN계의 그 벤치마크의 최선두주자죠. 아타리 게임을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POMDP 문제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봤을 때 전부 다 일반적인 성능 우세는 아니지만 몇몇 게임에 있어서는 QM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발표를 드린 거고요. 지난 시간 발표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거는 그 MDP 문제가 아니라 현실은 POMDP인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리커런시 프로퍼티를 어떻게 썼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찾아보려고 한 게 실제 이 아타리 게임이 아니라 제 메인 주제 중 하나인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에 사용한 게 없느냐라고 서치를 막 해보다가 페이퍼를 이렇게 두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고르게 됐습니다. 타이틀의 하나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for Autonomous Driving, 그다음 다른 하나는 End-to-En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Lens Keeping Assistant.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팀에서 하나의 연구 주제를 나눠가지고 닙스 2016이랑 그 다음에 그냥 적당한 저널 페이퍼에 하나씩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발표는 논문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요. 왜 이러니? 그래서 이제 타이틀에 좀 매료가 돼서 인트로덕션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제 비클이나 페데스트리안 등과 같은 이제 주변 환경의 오브젝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이 그냥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도 해결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도 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POMDP 문제이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RL을 사용을 해보자라는 인투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세 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RL 프레임워크에 대한 리뷰를 해서 전반적인 이제 이게 17년 중순 페이퍼인데 그때까지의 이제 RL 메소드를 한번 정리를 딱 해줬고요. 그 다음에 Proposed RL Framework for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하면 될 거다라고 제안을 해놓고 멋지게 마지막에 실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하면은 재밌겠다 싶은 생각에서 선택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재밌는 게 여기 RL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실험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열심히 읽다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실험 자체는 그냥 RL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RL에 좀 이제 DQN이랑 DDH랑 RL 목적으로 실험을 해서 성능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전반적인 이제 어텐션이나 뭐 RNN 구조나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지만 이 실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보다는 오늘 저는 이제 뭘 이제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DQN, DRQN까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attention, ARQN 같은 경우도 저번에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DDAC, 그 다음에 A3C,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버스 리인버스먼트 러닝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 DQN 이후에 어떻게 리인버스먼트 프레임워크가 바뀌어가고 있는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L 스토리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역시나 RL은 컨트롤 시어리, 그러다 보니까 디시전 프로세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상태 영역 S, 행동 영역 A, 그 다음 상태 처리 확률, probability, 그 다음 보상 함수로 정의가 되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푸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되는 이 수학적 모델을 푸는 목적은 이 액션으로부터 나오는 이 리월드를 에 대한 accumulated 썸이 있고, 이거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 빨간색 펄리시라는 놈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딥러닝이랑 상관이 없이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이나 펄리시 이터레이션과 같은 이제 그 주고받고 해서 이제 최적화 이론들을 통해서 이걸 풀어왔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실 정확히는 큐러닝은 딥러닝은 아니긴 한데, 이제 이거를 익스페리먼털리하게 이걸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큐러닝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큐러닝은 아직 딥이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큐테이블,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정의가 되는 큐테이블이라는 놈이 있고, 이 큐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가는, 어떻게 가면 이게 최선이다 라는 매핑 펑션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일일이 다 해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몇 스텝만 가서 이걸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템퍼럴 디퍼런스라고 한 스텝만 가서 이거를 밑에 업데이트 룰에 의해서 그 업데이트를 잘 시킬 경우에 이 큐 테이블이 충분히 컨버전스를 하고 이게 그 MDPS 문제에서는 잘 동작을 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큐러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짧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전이나 아니면 이 전전 발표에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왔던 적이 많이 있어서 좀 짧게 정리를 한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제 뭐 언제든지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 전 발표를 봐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QN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아타리에서, 그러니까 딥마인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실제 스테이트가 디스크리트 하지만 그 크기가 커지거나,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거나, 또는 스테이트 자체가 컨티뉴어스 버릴 경우에 이거는 테이블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빼고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자라는 게 DQN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액션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여전히 디스크리트하고 있죠. 왜냐하면 펑션이 argmax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DQN은 딥러닝이랑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템퍼럴 디퍼런스를 통해서 Q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을 하듯이 학습을 함수처럼 시킬 경우에 이거를 Q 펑션을 스테빌라이즈 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DAC 플레임은 Deep Deterministic Actor Critic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밸류 펑션 다음에 이제 밸류 베이스드 펑션 어프로치랑 펄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마 몇 번 발표를 안 드렸을 텐데,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DQN에서 밸류를 통해서 저희는 리월드를 에스티메이션하고, 그걸 기반으로 펄리시는 argmax, 그냥 단순히 그리디하게 다 찾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 폴리시를 argmax가 아니라 얘도 학습을 시키자는 거죠. argmax가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argmax는 이제 Q가 정해지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냥 그리디하게 찾으면 다 끝인 방법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요 놈도 이렇게 인공학습망으로,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argmax보다 더 좋은 놈이 있을 거다 라는 인투이션으로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지금은 요 형태가 맞습니다. 폴리시도 있고 밸류 펑션도 있고 두 형태가 있는데, 초창기에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요 밸류 펑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DQN은 폴리시 펑션을 바로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Q밸류라는 리월드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폴리시를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밸류를 빼고 그냥 폴리시를 바로 그냥 아웃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제가 칭하는 놈은 그냥 밸류 펑션 없이, q 펑션 없이 인공식 폴리시 신경망 하나가 있고 그걸 인풋 아웃풋에 의해서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막 학습을 시킬 경우에 바로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원하는 리월드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액션을 아웃풋을 시켜주는 그 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본 골자는 같습니다. 이제 폴리시 자체를 학습시키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다. 우리는 리월드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리월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을 하는 게 목표다라는 게 리인포스먼트 그 강화학습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폴리시 자체를 학습시키자라는 접근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 폴리시 신경망을 옵티멀 폴리시를 찾자라는 게 목표이고 그 업데이트 기준은 이제 뭐 오브젝티브 펑션이다 아니면 그레디언트 에센트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요 코스트 함수로 인해서 코스트 함수를 디파인을 하고 이 함수를 그레디언트 에센트 저희는 이제 보통 디센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코스트 펑션이 앞으로 받게 되는 리월드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월드라는 놈은 최대화가 돼야지만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센트가 아닌 에센트 방법으로 쭉 이걸 학습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 목표 함수를 얘를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시킬 경우에 이렇게 근사하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은 이제 제가 좀 스킵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냥 단순한 이제 로그 함수, 로그 fx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텀에 대한 미분값을 봤을 때 여기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액션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와 함께 앞으로의 리월드 그러니까 지금 T스텝 기준으로 T 플러스 1부터 터미널까지 있는 어큐뮬레이티드 썸이 나오죠. 이 함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코스트 펑션을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반은 어센트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디큐엔처럼 끝까지 다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럼 스테이트, 액션,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 리월드 다 저장이 돼 있죠. 그 값을 기반으로 이게 이제 트레젝터리를 기록한다는 거고요. 트레젝터리 에피소드가 하나가 끝나면은 터미널 상태까지 갔으니까 요걸 계산할 수가 있죠. 디스카운트 벡터에 대해서. 요 값은 이제 그러면은 구해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스테이트가 있을 때 액션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스테이트에 신경망이 있고 학습시킬 신경망이 있고 요 나오는 아웃풋이 이제 프로바빌리티로 나오잖아요. 얘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현재 스테이트를 넣고 그거에 따른 크로스 엔트로피를 다 더해서 그게 이제 코스트 펑션의 미분텀이 되고 이만큼을 웨이트에 학습을 시켜주면 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반복시킬 경우에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DQM보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고요. 이제 저희는 액터 크리틱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그런 문제점을 찾아봐야겠죠.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몬테칼로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터미널 스텝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터미널 스텝이 100스텝이면은 최소한 100개의 타임 스텝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에피소드마다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학습시킬 리월드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될 리월드 밸류의 그 값 변동 폭도 크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몬테칼로 메소드가 너무 타임이 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인데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유도를 해보면은 또 재밌는 게 하나 발생을 되는데 아까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G텀이 그 리월드에 대한 이제 어큐뮬레이티드 리월드고 요거를 이 밑으로 가서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에스티메이션을 빼고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빼고 유도 과정에 의해서 이거와 근사화한다라는 게 유도로 정식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텀이 이건데 요 뒷부분이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Q 펑션 그러니까 DQN에서 나왔던 Q 밸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크리틱으로 두고
크리틱을 두고 얘랑 펄리시 그레디언트랑 매 타임스텝마다 주고받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더 성능이 좋을 거다 라고 나온 게 이제 액터 크리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텝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두 개의 신경망이 있고요. 이게 가치 신경망이 크리틱이고 정책 신경망이 액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 리월드 밸류에 의해서 크리틱은 요 업데이트를 지금 수식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DQN이랑 똑같이 그냥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터를 학습을 시킬 때 요 값이 지금 텀이 보면은 정책 신경망에 제한되어 있는 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틱으로부터 온 텀이라는 거죠. 이 파라미터가 크리틱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틱으로부터 나오는 그 에러를 이용을 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랑 같이 정책 신경망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액터 크리틱이 주고받고 하면서 학습이 컨버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터 크리틱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밸류 펑션 상관없이 펄리시 자체를 신경망으로 학습시키자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펄리시 함수의 이제 그 코스트 함수는 accumulated reward고 얘를 잘 유도를 했더니 요 텀으로 나오고, 근데 요 텀이 그 지금 있는 정책 신경망의 아웃풋에 의한 엔트로피 값이랑 그 다음에 크리틱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이제 저희가 Q 펑션을 사용해서 나오는 그 에스티메이션 값을 이용을 한 두 개의 이제 합산이 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텀이 이렇게 크리틱에 대한 밸류를 이용을 해서 액터를 학습을 시킨다라는 이 파이널 텀으로 나오고, 이 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액터 크리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DQN 이후에 펄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RL 기법의 기본 골자가 되는 이 액터 크리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액터 크리틱을 했고요. 이제 DDAC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 행동 확률 액션 스페이스가 보면은 지금 여기도 두 개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문제는 디스크리트한 환경, 직진, 45도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가지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한 RL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하면 더더욱 좋겠죠. 대신 이제 복잡도는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딥러닝은 더 학습시키기 어려울 거고, 컨버지 시키기 어려울 거고. 근데 요 논문에서 이게 이제 2016년 논문인데, 여기서 이 컨티뉴어스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썼는지 보면은 액터 크리틱에 이제 DQN 어프로치를 뭐 같이 써서 이거를 스테빌라이즈 어려워서 그동안 컨티뉴어스 액션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게 학습이 스테빌라이즈가 안 되던 부분을 버퍼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타겟 업데이트를 할 때 온전히 업데이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단 하니까 좋대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참 특이한 게, 일단은 하니까 좋으니까 보통 요즘 논문에는 웬만하면 들어가는 트렌드가 돼버리는 경우인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액션 스페이스가 기존에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노이즈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이제 랜덤하게 놔두는 형태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노이즈 액션을 주어서 이거를 좀 더 익스플로레이션을 잘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요 네 개 다 알고 보면은 DQN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실 부분은 그동안 디스크리트 액션으로만 풀던 RL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풀었던 게 DDAC라는 놈이고, 그 방법은 이런저런 지금까지 이제 학습을 잘 된다라고 하는 여러 기법들을 다 사용을 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킬 경우에 스테빌라이즈가 충분히 실험적으로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DDAC고요. 그 다음에 A3C는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액터 크리틱에 요게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DQN을 설명을 할 때 보통 들어오는 데이터가 코히어런스가 그러니까 코리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그 문제가 이제 주요 문제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액터 크리틱이 이제 환경에 하나가 있을 경우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개를 때려박고, 이제 이거를 여기 앞에 어싱크드 비동기식이 붙은 이유가 얘를 돌려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다시 얘한테 복사를 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 환경 2에서 이제 돌리는 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거를 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여러 개로 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샘플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이제 해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레이 메모리도 필요 없고 그 리플레이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빠른 효과를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3C는 이제 아마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결국 액터 크리틱을 여러 환경에 대해서 패러럴하게 학습을 시켜버린다라고 인투이션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딥 리커런트 린포스먼트 러닝. 이제 이거는 아까 잠깐 이제 프리비어스 톡에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이 페이지를 굳이 다시 넣은 이유는 이 AD 입장에서 이 DRQN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논문에 좀 나와 있어서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AD 환경은 100% QMDP 문제고 QMDP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주행하는 환경에서 트루 스테이트를 그냥 싱글 옵저베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RNN이나 LSTM 등을 넣어서 리커런시 프로퍼티를 해결을 하자라는 게 이제 AD 입장에서의 DRQN의 인투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제 그냥 DQN 구조 마지막 단에 이제 리커런트 구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ARQN도 지난 발표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서 있었던 CNN이랑 LSTM이랑 해서 DRQN을 만들던 거에서 중간에 이제 커널 필터죠. 어텐션 필터라고 하는 커널을 하나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얀색 있는 부분이 이 커널 필터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 이미지가 원래 LSTM에서 프로세싱 되던 게 이 위에 이 이미지 크기만큼의 0000이 있고 여기 밝은 부분은 1에 가까운 값이 있는 필터가 하나 더 있고 그게 곱해진 값이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DRQN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제 센서리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 게임을 할 때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이 있는 이 바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이제 아래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커널 필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확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DARQ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prenticeship Learning 그냥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RL 스트럭처가 조금 바뀌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왼쪽에 있는 이 RL은 보통 환경에서 리월드가 디파인이 돼 있죠. 우리가 충돌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디파인을 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월드 쉐이핑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하는 이 리월드 펑션이 정말 최선의 리월드 펑션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반대로 주행을 AD를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기점으로 저희가 실제 주행하는 데이터를 놓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리월드 펑션을 우리가 좀 더 최적인 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즉 이걸 리월드 펑션을 알고 인바이러먼트를 알았을 때 옵티멀 폴리시들을 구하는 거를 반대로 인바이러먼트 있고 옵티멀 폴리시를 얘로부터 추측을 하면은 얘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옵티멀 폴리시를 기준으로 리월드 펑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라는 말이 붙었고요. 그래서 수식이 막 나오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거기에 리월드 펑션이 없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피처 매칭이라고 이제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스테이트로부터 피처로 매핑을 하는 과정인데 CNN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다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피처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히는 피처 익스펙테이션이 그러니까 먼저 가정을 하나 하고 넘어가는 게 이 방법의 가정이 전문가의 이 데이터로부터 들어오는 이 전문가의 리월드 펑션이 어떤 저희가 정의를 하는 피처들이 있고 그 피처들의 가지수에 의해서 선형합으로 이제 이게
리니어 컴비네이션 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수식 자체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뒤에 예시로 또 추가로 설명이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 주시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선형 합의되어 있을 때 우리가 expectation, 그러니까 얻게 되는 리월드 값 또는 펄리시 값의 expectation 값은 선형 합의되고 선형 합에 대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W 값은 밖으로 나오고 이 뒷부분 텀이 남잖아요. 이 텀을 지금 feature expectation이라고 놓고 이거를 다시 디파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처 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리월드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에버리지를 하는 형태로 리월드 펑션을 구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어프로치는 이제 익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이 리월드 펑션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해놓는 거고 그러면은 이 뒷텀은 저희가 앞텀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펄리시에 의해서 얻어지는 특정 펄리시가 얘랑 비슷한 놈이 뭐가 있는지 익스퍼트 펄리시와 러너 펄리시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작은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수학적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솔직히 저도 지금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정확히 이제 예제로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도 코드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논문에 나온 수도 코드고 결국 정리를 하면은 수도 코드를 바로 봐볼게요. 특정 펄리시를 랜덤하게 고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요 값인데 결국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결국 리월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리월드 펑션이 익스펙테이션 값과 차이가 이제 커지는 형태로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커지는 형태의 웨이트를 구하는 겁니다. 이 웨이트에 따라서 이 값은 이제 구해진 거고 구해진 상태에서 이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W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어서 IRL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걸로 리월드 펑션을 전문가에 대한 리월드 펑션을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리월드 펑션을 기준으로 지금 처음 그러니까 랜덤하게 시작하는 펄리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리월드 펑션이랑 가까운 형태로 웨이트를 처음 한 바퀴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웨이트가 구해지고 이제 RL 스텝에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특정 웨이트가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리월드 펑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리월드를 가지고 RL 구조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옵티멀 펄리시를 다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 스텝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풀 때 펄리시랑 밸류 이터레이션도 펄리시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밸류 한번 업데이트하고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마찬가지로 IRL을 통해서 우리가 R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R을 추론을 하고 그 추론된 걸로 RL 구조를 통해서 펄리시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고 그 펄리시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원래 전문가에 의한 R이랑 비교를 해서 더 나은 W를 찾고 다시 찾아진 그 펄리시로 다시 이걸 RL 구조에서 옵티멀을 다시 올리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특정 조건 하에 전까지요.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전문가에 의한 R 펑션이 있기 때문에 적은 횟수로도 보통 이제 RL이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려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전문가의 그 데이터를 빠르게 컨버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가정이 좀 어마무시한 가정이 하나 들어간 게 선형 피처들에 의한 선형 합으로 구성이 된다는 가정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나 자율주행에서는 피처들의 선형 합으로는 절대 운전이 안 되고 이런 선형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에서는 이거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이 너무 어려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먼저 피처 부분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 스텝 피처가 지금 자동차의 레인 정보, 레인 3개, 비포장 2개. 이게 뭐냐면은, 왼쪽이 지금 전문가가 실제 이 시뮬레이터에서 주행을 한 정보고요. 그래서 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레인 3개니까 1, 2, 3. 그 다음에 왼쪽 초록색, 오른쪽 초록색에서 총 5개의 레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처를 5개를 이미 디파인이 가능하죠. 레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벡터가 나오고, 여기서 5개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치에 파란색이 있거든요. 얘가 주행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얘랑 가까운 데에 있는 차의 이 거리를 총 10단계로 디스크릿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리 정보인 거죠. 이렇게 해서 총 15개의 피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여기서 이야기를 한 피처 매핑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논문이 이게 제안이 된 게 2004년이에요. 2004년에 이제 앤드류 론 교수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제안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피처가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하나에 여기서 15개니까 뭐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길이 15개짜리 원합 벡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피처가 이제 디파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처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 15개의 피처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면은 이 피처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문가의 이 에스티메이션 된 피처 인스펙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위에 있는 이 세 개가 지금 다 구해진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과정을 이제 막 반복을 했을 때 이제 이 논문에서는 SVM 가지고 웨이트를 열심히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처 벡터들이 SVM에 들어가서 SVM의 아웃풋에서는 이제 이 스티어링을 어디로 가라, 어느 레인으로 가라라는 디시전을 내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재밌는 부분은 지금 위에 이 세 개가 이 실험 결과인데요. 재밌는 것은 먼저 첫 번째가 충돌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지만 레인은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런 조건을 걸고 전문가가 이렇게 운전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 왼쪽에 보면은 계속 지금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피하고 하거든요. 얘는 에이전트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근데? 어렴풋이? 잠시만요. 얘를 크게 키우고 싶은데. 두 번째가 지금 가능한 많은 충돌을 일으킴이라는 자율 중에서는 좀 맞지 않는 리월드를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사용자가 이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충돌 순간에 여기 살짝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충돌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있는 차들을 다 박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하기는 하는데 피할 때 오른쪽 여기로 달리다가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얘도 지금 보면은 피할 때 보면은 오른쪽으로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두색 칠한 데가 비포장도. 이런 식으로 전혀 자율주행이랑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는 리월드랑 상관없이 특정 조건에 있어서 전문가가 데이터를 이렇게 왼쪽으로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했더니 리월드 펑션이 그러니까 리월드 펑션이랑 그거에 알맞는 그 펄리시가 그거를 따라가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저도 이번에 인펄스먼트 러닝의 개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지금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봤던 보통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데이터셋 주고 학습을 시키던 그 내용이 RL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SVM이나 그냥 단순한 선형 피처에 의해서 정의가 되던 게 지금 제가 여기 비정형에서 그러니까 요 수식이 의외로 요즘 딥러닝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수식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먼저 이게 지난번 비정형 쪽 발표에서 했던 내용인데 겐을 기반으로 먼저 이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겐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막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피처 맵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특정 이제 랜덤한 Z가 들어오면은 이 랜덤한 Z에 의해서 이미 어떤 이미지는 형성이 될 거고 그 형성된 이미지는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미지 간의 차이나 아니면 이 이미지랑 그러니까 특정 이런 로스 펑션을 주고 이거를 이 로스를 계산을 해서 로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G나 D가 아닌 Z를 바꿔가면은 이 위치에서 시작했던 게 이렇게 계속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찾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사진을 아웃풋을 해주거든요. 이제 이게 이미지 인페인팅을 겐을 이용을 해서 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이 다음 논문이 언어겐이라는 데서 피처 매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호스트를 구할 때 잘 학습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결국 클래시파이어잖아요. 잘 학습된 CNN 구조가 있고 그게 잘 학습됐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된 마지막 단에 앞에 있는 이 필터 커널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처맵들을 잘 학습된 피처맵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걸 레퍼런스로 호스트를 줄 경우에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겐에서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요소로 지금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 내용이 결국 전문가가 가지고 있어서 피처 맵을 들고 있을 때 그거를 지금 내 거랑 비교를 해서 그 로스 펑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할 경우에 더 좋은 효과가 난다라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인버스 린포스먼트 러닝이나 피처 매칭으로 조합을 해보면은 괜찮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인투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제가 이해도가 조금 짧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론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고요. 드디어 얘네가 DRL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제안을 했냐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를 그냥 제안만 하고 실제 실험에는 안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인투이션이 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센서 퓨전, 큰 내용은 없습니다. 센서를 이제 그냥 카메라에서 오는 거 다를 거고 라이다에서 오는 거 다를 거고 그거 퓨전하기 위해서 이제 CNN을 쓸 거다. 쓰면은 좋을 거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피처, 그러니까 이제 CNN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있으니까 어텐션을 넣어서 그 코스트를 줄여서 실제 인베딩에 올려보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리커런트 부분이 흥미로웠던 게 리커런트를 아래 안쪽에 넣지 말고 이 문제가 POMDP면은 POMDP가 문제인 게 결국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정확한 트루 스테이트를 못 찾는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은 RL 구조 내에 리커런트를 넣지 말고 그냥 RL 구조만 LST만 그 RL 구조랑 별개로 사용을 해서 정확한 트루 스테이트를 추론을 하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플래닝에는 트루 스테이트가 정확하게 추론이 앞에서 됐다라면은 그냥 단순한 DQN이나 DDAC와 같은 그냥 이제 POMDP를 걱정하지 않는 RL 구조를 써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실험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런 식의 관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에서는 결국 뭘 썼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실험은 여기 윗부분만 했습니다. 이 밑에 센서 퓨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구현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실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은 DDAC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QN이랑 DDAC랑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고 이 시뮬레이터 인풋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데 인풋에는 차가 이렇게 이쪽 그 코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스피드가 얼마나 가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트랙 포즈가 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인으로부터 길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값이 이제 센서로부터 아웃풋이 오고요. 인풋 값으로 그 값이 들어가고요. 아웃풋으로는 이제 여기에 좀 작긴 한데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기어랑 스티어링이랑 그러니까 주행을 위한 여기 스티어링 값들이 아웃풋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지금 DQN이랑 DDAC랑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DQN이 주행인데 너무 작네요.
보시면은 차가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학습을 하는데 레인 키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학습이 됐을 때 요 그 PPT 자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인을 겨우 디스크리단을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DQN이고 이런 디스크리단 정보가 나온 이유는 DQN의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컨티뉴어스인 DDAC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성능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이게 레인 쪽으로 좀 붙긴 했는데요. 이게 오른쪽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레인을 깔끔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보이면서 저자가 이제 AD 목적에서 아래를 쓸 경우에 액션 스페이스는 컨티뉴어스한 게 좋다라는 이제 큰 개념의 지금 분석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큰 결과는 나왔고, 이거는 무슨 컨버전스 타임을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션을 보통 이제 RL에서 어떻게 주냐, 어떻게 언제 에피소드를 끝난 걸로 볼 거냐라는 관점에서 특정 이제 조건들을 주고 이제 컨버전스 타임을 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런 터미널 조건을 최대한 주지 않고 풀로 에피소드로 학습을 시켰을 때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거는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 R을 쓰이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데, 이런 식의 러닝, 그 전문가 데이터 있고 그걸 따라가는 러닝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일반적으로 더 먼저 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테스트를 할 때는 그냥 심플 리그레션, 그러니까 앞에서 액션 스페이스가 그 컨티뉴어스한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그레이션 모델을 그냥 놔버리고 이거를 전문가로서 P 컨트롤러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 가장 간단한 그 차량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 데이터로부터 나온 거를 학습을 시킨 건데, 결과를 보시면은 DDAC랑 거의 비견될 정도로 되게 잘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리스트 그릭을 걸은 게 얘가 이제 속도 변화를 안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계로 아웃풋을 해놨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능이 나온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이런 성능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저자는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는 이 정도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클루전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아래를 실제 이제 ADS인 그 서베이 페이퍼로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해서 했던 건데, 실제 이제 RL 리뷰된 걸 보니까 그냥 RL 개념 인투이션 자체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뒷부분인 DDAC나 A3C, 그 다음에 뭐 이런 IRL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이해 조금 부족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 부분의 항목들에 대한 인투이션만이라도 오늘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제 뭐 프레임을 그냥 제한만 한 게 아쉽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프레임을 제한을 했으면은 이게 17년도 결과인데 나중 결과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AC, 그러니까 Continuous Action Space가 AD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험 결과적으로 봤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 대충 정리고요. 이제 스위처업으로 제가 이번에 이거 리뷰 이 뒷부분 세 부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밸류 베이스드는 많이 했는데 폴리시 베이스드 쪽은 잘 정리가 제 머릿속에서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다음 발표 때는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는 일단은 여기까지가 준비한 마지막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키 중 하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밸류 베이스드로 그동안 많이들 아래를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폴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왜 시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q 펑션만 해가지고 하던 거를 이제 그냥 폴리시 펑션 자체를 학습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부분이랑, 그게 이제 수식적으로 잘 유도를 해서 파이널 텀이 이렇게 나오고 요 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폴리시 펑션이랑 밸류 펑션이랑 놔둬서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하는 과정이 형성이 되더라. 이게 액터 크리틱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RL에서 보통 요 정방향 말고 역방향의 접근도 하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리월드 펑션도 따라는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슈 정도만 오늘 가져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